괜찮겠지. 되겠지.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터넷 방송한 사람. 알지? 와, 열렬한 환호 부탁드리고요. 윙크요? 윙크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사람 진짜 짱 많네. 캡처해놔야지.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창서록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서록 3기 부가들을 위한 건데 요거 많았고요. 네, 천신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지켜봐 볼까 이러네. 너 PPT도 못 보잖아. 이제 보여? 젠장. 자, 이게 목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목차가 이제 시대 배경, 창서록 스토리, MT 시드 그리고 도회로까지 있는데요. PPT를 짜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이 뒷부분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번, 2번까지만 할 겁니다. 시대 배경에서 무속인 사회가 왜 이 꼬라지가 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성씨 제한이 많죠, 저희 커뮤가. 그래서 명문가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창서록의 간단한 전개와 창서록 캐릭터들 중에서 아직 활동 계속 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창서록이랑 태벽 애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회록에서 그 연결 관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관계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약간 제가 손님 자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제 캐릭터들 위주긴 한데, 네, 손님 캐릭터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재경이 캐치프레이즈고요. 정말 너무 오래전 그림이라 창피하지만 이런 밤티 PPT에 오히려 어울린다 생각해서 일부러 딱 창서록 시기 일러스트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시대 배경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무속인 사회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 일단 창서록, 그러니까 일기의 배경은 1800년이에요. 새벽별에서 창소록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1800년부터 시작해서 가온누리 5세대까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시대를 창소록이라고도 하고요. 커뮤적으로는 창소록 1기, 그러니까 1800년대 딱 무일동의 설립기도 창소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말하는 창소록 배경은 1기를 말하는 거겠죠. 조선시대입니다. 이때는 성리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 무교, 천주교 다 아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녀리고 연약한 아기 무속인들은 견디지 못하고 점점 뒤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안타깝게 된 거죠. 역사적이야, 이러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너무 많이 쳐맞아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지금 무속인들의 상태가 어, 굉장히 하랑이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문어님의 어, 허락은 없었지만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람이를 데려왔고요. 정말 무속인 사회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이 정확히 이제 하람이라고만 하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무속인들이 배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속 신앙을 배워봤자, 이거를 믿어봤자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아요. 뭔가 위험하기만 하고, 돈도 못 벌고, 배도 굼고, 이거를 배워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신을 모신다고 해도, 신도 진짜 얼마나 반티 같아요. 이거를 키울 수가 없어요. 얘를 키울 재력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인들이 점점 배우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우는 무속인들이 떠나니까, 네, 돈이 없겠죠.
당연한 얘기죠. 돈이 없어요, 얘는. 정말 무속인들이 전반적으로 네, 하랑이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탈주를 해버렸다. 무속 사회에서 많이 탈출을 했다. 아니, 님들 드립이 너무 웃겨가지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나마 명문가들은 명맥을 조금 유지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명문가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 한마디로 이 하람이 상황에서 그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고 어떻게든 가문을 이어가가는 애들인데, 여기서 제가 PPT로 만들지 못했지만 설명을 추가로 드리자면, 원래 무속사회는 세가 형태로 내려오는 애들이 있었고, 약간 문파 형태로 내려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에는 피로 이어져서 내려오는 애들이 있고, 후자는 이제 외부에서 배울 이제 제자들을 받아가지고, 신달이라고 하죠. 신달 신하들을 받아가지고 키우는 형태의 가문도 있었어요. 가문이 아니죠, 이전엔. 문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조선시대 이후로 문파는 그냥 싸그리 사라집니다. 모두 사라져버려. 왜냐하면, 무속인이라는 게 피로 많이 이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가족이면 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그지 같아도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파면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능빨과 이제 혈연빨로 가문들만 살아남게 된 게 창설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명문가들이 어떻게 있냐면 먼저 사대부가가 있어요. 하이니 씨 들어가시고요. 당신은 창설국이 아니세요? 권력순이라고 말하면 하가가 속상해하니까 조금 작게 말해주시고요. 그래서 사대 무가 앞에 이가 신가는 무당 무자를 쓰고요. 김과 하가는 성격순 아닙니다. 김과 하가는 호박 무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알 수 있냐? 이가랑 신가는 신을 받아가지고 조금 더 죄를 지내고 구술하고 그런 모속적인 성격이 좀 더 짙은 애들이고요. 김과 하가 같은 경우에는 얘네보다 전통은 조금 없어요. 왜냐하면 이가 신가가 먼저 생기고 김과 하가가 내려온 애들이거든요. 얘네는 무술을 익히던 애들이요. 근데 이 호법물을 쓰는 무가들이 어째서 생겨났냐? 이것도 약간 이제 천기누설 시기의 배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저희 세계관 설정에서는 신력을 쓰고 천명을 가진 애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힘이 더 강해요. 그리고 직감이 더 좋고요. 육체가 더 발달되어 있어요. 이건 새벽별까지 내려오면 그렇게까지 해당 사항은 아닌데, 옛날로 갈수록 조금 더 신체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무속인이 아닌데, 그냥, 나는 내가 몸이 튼튼하고 강해가지고 무인이 됐는데, 내가 무속인이라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무속인 사회에, 원래 무당 무자를 쓰는 무가만 있던 무속인 사회에 점점 무관 가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무속인 사회가 형성됐습니다. 네. 강해, 무속인이어서 강했고, 강해서 무속인이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동안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가랑 김가도 사실상 역사는 계속 더 있었겠지만, 무속인 사회에 편입된 역사는 조금 더 짧다. 이가랑 신가보다는 조금 더 짧다. 그래서 얘네가 무슨 일들을 하냐. 이거는 조금 형식적인 거고요. 이렇게 해서는 기억에 잘 남지 않을 것 같아서 뒷부분에 더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형식적인 거라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가는 지도자 가문이에요. 무속인들, 사실 조선부터는 탈주 무속인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가가 지도력을 약간 잃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 이가가, 야, 니네 모여 하면은, 까라면 까야지 하고 모이는 정도의 권력은 아직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가가, 야, 너네 저기 가가지고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덤블링을 해라 하면은, 그것까지는 조금, 그 정도의 권력,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신가 같은 경우에는 재래랑 연구를 하는 애들인데요. 얘네는 무술의 무자라고는 1도 없는 애들이에요. 정말 몸 쓰는 일은 뭐 굿할 때 춤은 좀 잘 춥니다. 네. 그래서 머리 쓰는 애들이고요. 굿하고요. 사업 사업도 하는데요. 얘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옛날에 굿하면 돈을 진짜 크게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을 해도 돈을 크게 벌게 했죠. 미래를 안다는 거는 굉장한 정보니까. 그래서 얘네가 돈이 많아졌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기저기에 사업을 벌리다 보니까 얘네가 상권이 발달한 거예요. 이희섭이 왜 강했냐고요? 그거는 희섭이가 강한 겁니다. 희섭이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희섭이라는 걸로 설명이 다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냥 걔가 이희섭이었던 거고요. 김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무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네가 여자애들만 있는 가문이죠, 일단. 여성들만 있는 가문이고, 가문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출가시킵니다. 외부에 출가시키고 대리사위를 드리는 가문입니다. 그리고 어, 김가에 들어올 수 있는 남성은 무조건 혼인 상태의 남성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김가에 있다 보면은 붉은 실이 엮이게 되는 일이 많은데, 어, 사입이 아닙니다. 네, 붉은 실이 엮이게 되는 일이 많은데, 만약에 사촌 동생인데 같이 자란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김가는 남자애들을 다 내보냅니다. 나중에 커서 혼인을 하면 돌아올 수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가에서 떨어져 나온 가문들은 대체로 남성이 많은 가문이 많아요. 왜냐면 나간 애들은 다 남자애들이니까. 그래서 얘네는 무술의 발전을 추구하는데 무술을 추구하다 보니까 퇴마도 좀 많이 발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퇴마는 무술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때려잡는 퇴마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신가가 물리 테마가 아니라 이제 실력 가지고 뭔가 막 족뱅이를 쳐서 부적을 쓰고 그러고 있을 때 김가에서는 그냥 언얼도 한번 샥 휘둘러 주면은 얘가 사라진다. 그래서 신가에서는 원래 퇴마도 하다가 김가가 생기고 나서 퇴마에서 조금 물러났습니다. 물리 퇴마가 더 좋거든요. 그쵸,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하시부가인데요. 하시부가는 교육과 도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의라는 게 약간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뭐 인륜일 수도 있고, 정의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얘네는 원래 그거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선 애들은 아니었는데요. 그냥 애들 가르치고 무술 받고 하다가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애들이 조금 아, 너무 호구 새끼들이 돼가지고 이제 다른 세계 무가에서 쟤네를 그래도 좀 살려야 되는데 쟤네가 있는 게 의미는 있는데 그냥 두면은 쟤네가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도와주는 구석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대 무가에 비해서 재력은 좀 딸리고요. 그리고 이가, 신가, 김가는 다 각각의 사업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구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근데 하가는 돈이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는 제자를 받아서 걔네 부모한테서 돈을 뜯어내야 되는데 얘네는 제자를 길거리 고아를 주워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거리에 있던 하람이를 주워와요. 그러면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대부가 중에 이제 다른 세 가문에서 그래, 너네가 공교육을 하니까 우리가 돈을 줄게 하고 후원금 차원에서 돈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하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명문가, 4대 명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앞선 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였고요. 네. 자, 왼쪽에 있는 게 창서록 시대의 가주고요. 그러니까 무일동의 초기 회장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패소백서 시대 가주고요. 이름은 이성존 씨라고 합니다. 심심이 이름 외우기가 힘들면 저한테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왕이다, 그리고 오원소를 쓴다. 아, 잠깐만. 이성존 나가. 네, 그래서 오행을 쓰기 때문에 가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창서록 가주인 이희석 같은 경우에는 저 다섯 가지 원소를 다 쓰는 놈이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불만 쓸 수 있는 애인데 불을 진짜 개세게 쓰는 애였어요. 두 가지를 쓰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를 쓰는 애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창서록이 정말 미친 시대였어요. 창서록 시대에 4대 가주가 다 진짜 레전드로 강했거든요. 정말 미친 시대였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패소벽서가 터졌으면은, 그때 만약에 신들이 쳐들어왔으면은 신들은 다 뒤져버렸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창설옥 애들이 조금 일선에서 물러나고, 아이고, 이제 슬슬 은퇴 좀 해볼까 싶을 때 걔네가 쳐들어와가지고 조금, 스무니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이세돌 씨 같은 경우에는요, 금이랑 토를 두 가지를 사용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가는 넘어가고요. 네, 이제 신가입니다. 신가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창설옥 가주, 오른쪽이 패소박서 가주예요. 심심 씨가 아는 신현섭 씨 아시죠? 그 아내 세 명 있는 그 친구. 그 친구랑 승훈이가 굉장히 닮았습니다. 그리고 재하 아시죠? 재하가 재경이랑 굉장히 닮았어요. 재경이가 왼쪽 친구예요. 승훈이는 오른쪽 친구고요. 그래서 신가 애들이 어떻냐면 일에 정말 미쳐 있어요. 정말 일을 못해서 죽은 귀신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겠죠. 그래서 얘네는 돈이 많습니다. 이거 말고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빨갛다. 머리가 빨갛다고 하면 약간 정치색이 의심되네요. 옷은 검었습니다. 옷은 무채색이에요. 색주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요. 이가는 파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아, 그리고 신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외모가 7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신가는 시작에서 바리대기랑 피가 섞였어요. 그리고 바리대기가 예쁜 거에 환장합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가는 아주 예쁘고요. 남자애들도 테토력이 없고 전부 애게대게하게 예쁘게 생겼다. 승훈이가 그나마 테토예요. 승훈이가. 승훈이가 그나마 남자답게 생겼다. 화면 나가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에 가져왔는데요. 바리대기가 신가랑 아까 섞였다고 했잖아요. 그치만 신가 수호신은 바리대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가가 먼저 바리를 모시고 있었고 신가가 먼저 천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바리대기가 신가주한테 반해서 신가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천신은 사실상 새벽별 시대가 될 때까지 자아를 얻지 않고 그냥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친구예요. 그래서 천신은 신가에 오지도 않고 뭐 이가도 당연히 안 가죠. 신을 가문단인데. 그리고 바리대기가 갑자기 신가에 둘러삼기 시작해요. 신가 무당만 삼기 시작해요. 심지어 신가 여자 무당만 삼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는 수호신을 NTR 당했다. 하람이 당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바리대기, 잠시만요. 음, 음, 음. 자, 이제 헷갈리는 부분 없으시죠? 이 가주, 신가주 둘이서 술 깐 적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리대기 씨는 신가에서도 특히 조금 유독 예쁜 여성이 있으면 많이 추근덕거리십니다. 이가 애들은 속이 터지겠죠. 우리 쪽에서 구태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가에서 굿이 조금 점점 사라지는 게 이 연한 게 있어요. 제사, 제사를 지내도 발이가 안 와요. 네, 이가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호신으로 처음 모시기 시작했으니까 계속 수호신이기는 한데요. 왜냐면 갑자기 저희 이제부터 수호신 뭐 바꾸겠습니다 하기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두기는 하는데요. 사실상 이가랑 바리대기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지는 않다. 비슷한 거는 약간 푸른 계열이다. 둘 다 쿨톤이다 정도가 있겠네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하가입니다. 네네, 하가입니다. 왼쪽이 그 하정명 씨 참고로 가주시고요. 오른쪽이, 네, 이 친구가 아니에요. 네, 이 친구고요. 네, 심심이가 헷갈릴까 봐 일부러 두 개를 가져왔어요. 네네, 많이 화내시고요. 네, 여러분이 이미 아는 내용이니까 너무 지루하실까 봐 제가 중간에 소소한 이벤트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윤희가 가주예요. 그래서 하가는 어떤 가문이냐? 아니, 미안해. 이제 심심해서 나물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가 나물 같다는 얘기를 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호구 같아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네가 고기 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요. 나물을 많이 먹는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쯤에서 약간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는 게 하가는 나물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그 맛있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물이 비싸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산에 가서 뜯어오면 됐잖아요. 하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나물을 먹게 된 거지. 하가는 원래 고기 좋아하는 애들도 많고요. 네, 잘 먹습니다. 하가가 그렇게 나물을 좋아하진 않고요. 오히려 채식 위주로 하는 가문은 아까 그 호박 무자 쓰는 무가들이 있죠. 신가랑 이가가 오히려 채식을 합니다. 뭐 정명이 고기 좋아합니다. 고기 비싸서 잘 안 먹는 겁니다. 윤희는 나물 좋아하는 게 맞아요. 윤희는 고기 안 좋아합니다. 네네, 정명이는 고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가는 이런 가문이었다. 그러고 어떻게? 그러니까 패소작스만 띈 분들은 하가 보면은 나물이라고 하는데, 네, 죄송해요. 이것도 변주가 없이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세훈이는 가주였던 적이 있으니까요. 진원이 같은 경우에는 가주였던 적이 없어요. 가주를 물려주려고 했더니 죽어버려가지고요. 네네. 진원이는 가주였던 적이 없고, 세훈이는 가주를 잠깐 했지만, 죽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아성이가 잠깐, 심심하 미안하다. 아성이가 다시 가주를 잡습니다. 죄송한데, 세훈이는 제가 죽이지 않았고요. 저 부관주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인 아이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네, 솜님을 패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김가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김가 같은 경우에는 창서록 가주인 아성이는 어, 한강에서 한강 정룡이라는 용이 한 마리 있었는데요. 걔를 잡기 위해서 창을 한번 휘둘렀는데 한강이 갈렸습니다. 모세의 기적을 실현했어요. 네, 무교지만 예, 잠시 기독교를 창서록은 그런 시대다. 아성이가 힘 스탯이 12였나? 네네, 아성이가 그런 아이였다. 네네, 12요. 저희 7이 최대인데 12였어요, 지금. 창조록 가주들 다 최대 스탯이 10까지는 갔습니다. 그 신가의 재경이 같은 경우에는 지능이 10이었고요. 희섭이도 식력이 10이었고, 이제 정명이도 네, 체력이 10이었습니다. 창서록 시대 가주들이 굉장히 사기캐였다. 그래서 김각은 정말 무력이 강하다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여자애들이 아주 득달같이 달려가가지고 망치로 사람을 머리로 막 깨고 아주 대단합니다. 네, 김가 애들이 진짜 무서워요. 얘네한테 잘못 걸리면 안 됩니다. 자, 자, 여러분 10대 명문가입니다. 이 가문들 중에서는 이제 심심 씨가 잘 아는 가문도 있고 심심 씨는 모르는 가문들도 있을 거예요. 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서가는 네, 홍가가 들어갔습니다. 서가는 상계, 은가는 신관, 료가는 장인, 천가는 법관, 연가는 이제 연구하는 애들이고요. 정가는 기록하는 애들, 사관이고요. 홍가는 정보, 백가는 퇴마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왜 백가만 붙어 있을까요? 그런데 손 교수 그거를 불편하다고 하기에 이미 이 PPT에는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20대 명문가가 창수록 시기에 어떤 상황이었냐? 그나마 좀 명문가스럽게 살았다. 그런 가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서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가에 있다가 분리된 애들이에요. 그러고 정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망하고요. 홍가도 네, 나중에 망한다고 하네요. 족보요? 오타가 났네요. 족보를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연가도 신가에서 분리된 애들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기가 이제 백월연이라는 아이인데 심심이가 이해하게 설명해 주려면 백화선정 씨 아시죠? 백화선정의 할아버지예요. 네, 백화선정 씨의 할아버지십니다. 우리 월연이가 지금은 아기 같지만 나중에 아주 아주 잘 커가지고 멋진 무인이 되어서 네, 그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에서 또 설명이 있습니다. 아주 기특한 아기죠. 상서록이 키워낸 최고의 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컸어요. 네, 천서희 씨 들어가시고요.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10대 면문가인데 왜 이렇게밖에 없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10대라고 일단 이름을 붙여놨고요. 10대 명문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홍보 시간을 네, 가지겠습니다. 네, 10대 명문가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정말 대단한 명문가를 한번 짜보고 싶다. 아니면, 우리 명문가? 솔직히 쟤네보다 못할 게 없다. 우리 명문가 꿀리지 않는다. 하는 분들, 뭐, 청가든 옹가든 뭐 하여튼 여러 가문들, 오고 싶으시면 언제든 관주에게 문의를 주시, 대학원생이라뇨. 죄송해요. 성가랑 옹가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났어요. 네, 걔네는 바깥에 있던 애들이어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네요. 뭐 귀열가라든가 뭐 추가여도 괜찮고요. 기가도 괜찮고요. 뭐 다들 말씀해 주세요. 기타 명문가입니다. 제가 성가랑 온가를 빼먹었어요. 미안하다, 내 새끼들. 근데 이제
성가라 원가를 어쩌다 빼먹었냐면 창소록 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1800년대에 그러니까 무일동회가 세워질 시기의 명문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가라 원가가 그 시기에 없었던 거야, 서천에. 그래가지고 걔네가 빠졌어요. 걔네는 나중에 들어온 애들이어가지고 그래도 간단하게 이제 심심씨를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청가는 이따가 나올 거고요. 온가 같은 경우에는 패소벽서, 그러니까 전쟁 시기에 서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있었던 가문인데 얘네 뭐라 설명해야 되지? 나중에 반신으로 갑니다. 반신의 가문이 돼요.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고요. 음, 잘생겼어요. 말고 한 말이 없네요. 네, 온가는 그런 아이들이다. 그래서 이 기타 명문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창소록 시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고가는 하가 속가 출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외부로 이탈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무일동에 세워지기 이전 시점에 외부로 이탈을 하게 되었고요. 한가도 하가 촉가 출신인데 한가는 심심씨네 가문이라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심심씨가 정해주시고요. 진가는 김가 촉가 출신으로 바꿨어요. 외부로 이탈했습니다. 얘네도. 얘네는 무술에 미친 애들이어가지고 네, 굳이 뭐라고 해야지? 굳이 무속을 익힐 필요는 없었어요. 귀열과 의식제사를 보조하던 애들이고 무일동에 나중에 합류합니다. 주가는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전가는 어, 창설옥 시점에 제가 안 적어놨는데 창설옥 시점에 얘네도 네, 망해 있었습니다. 네, 애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우경이랑 우경이 동생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밖에 안 남아서 전가도 망해 있었다고 봐야 되고, 우가 있고 마가도 창설국 시점에 이미 망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안가, 탐라에 있습니다. 얘네 미래에는, 고가 같은 경우에는 전쟁 때 다 죽었고요. 주가는 부산으로 갔고요. 네, 주가는 원래 한양에 있었는데요.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전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가온이 멸문시키고요. 마가는 이미 창설국 시점에 망해 있었다. 그래서 기타 명문가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사실상 이 앞에 있었던 10대 명문가가 어떻게 보면은 나중까지 거의 살아남는 홍가랑 정가 빼면 그런 가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변이 있어도 엔간에선 살아있는 가문이에요, 얘네는. 홍가는 예외. 네, 그러면 이제 창설욱 스토리를 가보겠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아, 리메이크 미치겠다. 네, 넘어갈게요. 네, 창설욱 스토리 여러분을 빼고 얼마나 재미지게 놀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참 이제 시대 설명을 들었죠? 그래서 신가주가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싶어서 이가주랑 이제 술 한 잔 까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팀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명문가들은 그나마 살만하긴 하잖아요. 근데 단합이 안 돼요. 지 먹고 살기 바빠요. 그리고 얘네가 딱히 어디에 막 엄청 모여 살지도 않아요. 그나마 서천에 모여 살던 애들이 10대 명문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모여 사니까 그나마 살아남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팀플이 안 됩니다. 얘네가 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냐면 얘네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우는 내용도 너무 달라요, 서로서로.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죠. 자꾸 분열만 일어나죠. 이러다가 애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재경이가 님이 한번 잡돌이를 해보는 거 어때요? 그런데
희섭이가 보일 때, 그것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있는, 나무를 먹고 있고 고기를 먹고 있는 저 꼬맹이들 있죠? 저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4대 부가가 힘을 합쳐가지고, 무언가 한번 해보자 하고 세운 것이 무일동해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일동해가 나중에 가온누리가 된다. 그래서 심지어 이름을 외워야 돼요. 이 넷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왼쪽 친구 신재경 씨, 오른쪽 이희섭 씨, 그리고 저 하시우가 저 하정명 씨, 김시무가 저 김아성 씨는 꼭 외워주면 좋겠다. 메모하세요. 아니,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한다고? 그래, 고마워. 그런 너를 위해 내가 과제를 준비했어. 울지 말고. 그래, 그래, 사랑해. 네, 그러면 그래서 얘네가 넷이 모여가지고 무일동회를 세웠다고 했죠. 나중에 무일동회 내부에서 역할이 더 세세하게 나눠지지만 초기에 무일동회에서 애들이 맡았던 역할은 이가주는 회장이 되었고요. 약간 이름값을 해줍니다. 애들한테 아까 전에 제가 이가주가 집합하면 집합까지는 한다고 했죠? 그 집합까지 시켜줍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집합을 해가지고 보니까 저건 압도적인 무력이에요. 저거 개기다 가면 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설설 기겠죠.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았고요. 신시무가의 재경 씨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어떤 애냐면 지능이 10이에요. 근데 신가는 원래 예언가들이 모이는 가문이에요. 네, 예언가들이 모이는 가문인데 재경이는 신가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데다가 예언 능력이 없었어요. 신가가 발이대기가 여성을 좋아하는 거지, 신가 내부 자체는 여성 가주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재경이가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 가주고요. 그래서 재경이 같은 경우에는 네, 압도적인 지식으로 예언을 해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얘가 예언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심심아. 맞아. 재경이가 저번 강의에서 나온 친구예요. 그래서 도회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재경이를 예언가라고 알고 있어야 하고요. 네, 그리고 패소박사 친구들도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홍가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홍가는 알았을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경이가 신가에도 밝히질 않았어요. 신가 차원에서 숨긴 게 아니라 재경이 혼자 숨긴 거여가지고, 네, 알고 있었던 사람이 희섭이랑 정명이랑 아성인데 그 세 명이 말하지 않으니까 몰랐을 것 같아. 그치만 패소백서 시대 때는 정보가 조금 풀리기는 해가지고요. 패소백서 때는 홍갑 정도는 알았을 것 같아요. 도회로까지는 몰랐을 거고. 네, 왜냐하면 패소백서 때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재경이가 예언가라고 치면은 천존이 굳이 재경이를 죽인 이유를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애들은 납득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고 재경이가 쓴 천인비변지도 읽어보니까 그랬던 거구나라고 그런 식으로 알게 되었을 거다. 그래서 패벽대 홍가 애들은 많았을 것 같네요. 그리고 김가는 무력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무각주가 패소백서 시대까지 이 친구였어요. 아성. 아성이가 지금은 양갈래 머리에 귀여워 보이지만 여러분 시대에는 머리 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성이가 무각주를 굉장히 오래 맡아주고요. 네, 왜냐하면 그것까지는 나중에 보죠. 네, 그러고 이 하시오가에서는 교육을 맡아서 교각을 해요.
사실 무의동해를 처음 만들었을 때 교각이 왜 필요하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 정명이가 교각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얘가 그냥 서고에서 도서관 책이나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부름 가라고 하면 심부름 나가고. 근데 이제 교각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의동회를 세운 이유가 결국엔 무속인들을 하나로 모으자인데 하나로 모으려면은 지금 세대까지는 그냥 있다고 해도 그 다음 세대부터는 좀 공통된 교과서, 공통된 기록으로 공통된 교육을 받은 세대가 나와야지 얘네가 하나로 묶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동회에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정명이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자꾸 서고에 처박혀 있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도회록에서는 정명이가 여러분 창조롭게 봤던 것보다 훨씬 많이 바쁠 거다. 도회록에서는 오히려 아성이가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딱히 전투 같은 게 없는 평화로운 시대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죠. 그래서 사대 무가주가 맡은 역할이 있으면은 서천의 각 구역이 맡은 역할도 있었겠죠. 사실상 이제 각 구역의 수장이 이 사대 무가주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분리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분리해보자면 현무 측에서는 기록을 모으고 관리하는 거를 맡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신들한테 제사도 지내고 열심히 달래는 역할을 했는데요. 중간에 재경이가 이래봤자 얘네는 우리를 죽일 놈들이다 싶어가지고 그냥 다 쓸데없는 짓 그만하자 했습니다. 네, 거기 단수 토크 그만하시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각각 어느 명문가냐면 현무가 신씨무가고요. 약간 재하가 좀 머리 굴리는 애였잖아. 그래서 현무가 좀 머리 쓰는 애들 이렇게 외우면 돼. 현무가 신씨고요. 청룡이 퍼렇잖아요. 퍼런 애들 이가애입니다. 그리고 백호가 하가고요. 주작이 김가예요. 이게 각 가문이 어쩌다가 저기에 자리 잡게 되었느냐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서천의 입구가 청룡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천의 모든 방문객들 그리고 모든 명문가들이 청룡에 모여요. 그리고 저기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서천 입구에서 누가 오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일 오는 목적이 되는 가문이 이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가가 청룡에 자리 잡게 되었고요. 주작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여름이죠. 그리고 상계가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면 거기서 농사 지은 거를 바로바로 가져와가지고 주작에서 팔거든요. 그리고 주작은 대장장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했는데 돈이 있는 곳에는 지킬 사람이 언제나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가인 김가가 주작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가는 먹는 양도 많고요. 무기도 많이 써요. 그래서 김가가 주작에 가는 게 제일 적합했다. 그러고 백호 쪽으로 하가가 가게 된 이유는요. 남는 게 백호라서 또 맞기는 해요, 사실. 남는 게 백호였어요. 근데 백호가 조용합니다. 가을이고요. 선선하고 조용해가지고 수련하기 제일 괜찮아가지고 백호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안 되잖아요. 적당히 선선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랑 연구 조금 숨겨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뭐 기현이는 못마땅해 하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꼬우면 네가 현무에 왔어야지. 그러고 현무 애들은 그런 특성 때문에 조금 숨기 위해서 겨울 쪽으로 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역사가 있다. 그래서 심심이랑 이제 새벽별 세대에 익숙할 아이들에게는 현무는 출입 금지 구역에 가까울 거고요. 청룡은 이제 좀 숙소 같은 게 많고, 백호는 무가들이 많은 곳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지금이랑 크게 다를 거는 없는데, 새벽별 시대가 조금 더 실제 거주하는 인원들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새벽별 시대가 되면은 조선이 끝났죠?
딱히 뭐 무당인 걸 숨길 필요가 없어요. 물론 무당이라고 하면은 뭐 소개팅은 안 들어오겠지만 뭐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살아요, 애들이. 그리고 애들 이제 좀 병원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좀 박물관도 좀 가고 영화관도 가야죠. 그러려면 밖에 나가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에 이르러서 서천거리는 조금 무속인들 사이에 조금 모임의 장 같은 곳이 되었을 뿐 실거주 지역으로는 조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래서 창서록이 그러니까 무의동해가 시작하고 무의동해 전성기 그리고 폐소벽서 때 피남은 피난민들까지 합쳐져서 한, 한 2000년 전이 아니라 한 1950년까지는 서천거리가 사람이 진짜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창서록 스토리 처음에 편지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기본 편지 양식이었어요.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래, 안녕. 너가 굉장히 쩌는 거를 나는 알고 있어. 너도 지금 무속인계가 굉장히 망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우리가 사대무가가 모여가지고 하나 무일동회라는 회를 세웠거든. 너도 여기 와야 될 것 같아. 뭐 어떡하겠어. 지금 보렴 사대 무가주가 다 지장을 찍었잖니? 네가 안 오고 뭐 어떡하려고 그래. 와야지, 그치? 그러면 우리 와가지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잘 해보자. 라는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섭님이 갔네요. 하하, 잘 가라. 아이, 좋아하긴요. 너무 서운하네요. 물론 이렇게 말해도 오지 않을 몇몇 이제 기존세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편지를 다르게 쓰기는 했지만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편지 같은 경우에는 말 잘 들을 가장 무난한 명문가 애들한테는 이 편지가 갔을 거고요. 창서록 때 모임 런업 캐릭터들은 유독 강한 애들한테는 좀 재경이가 신경 써서 편지를 썼어요. 애들 개개인의 니즈를 맞춰줬죠. 유독 강하거나 아니면 뭐 머련이처럼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좀 상징적으로 필요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따로 편지를 썼고 그래서 걔네가 따로 모인 거예요. 그 친구들도 약간 특수부대처럼 꾸려진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창소록 러너들도 좀 굉장히 강한 애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자주 했을 텐데요. 창서록 러너 애들이랑 폐소박사 러너 애들의 강함에 왜 차이가 나냐는 시대적인 배경의 차이도 있었겠지만 폐소박사 때는 애들이 전쟁 때문에 고립돼서 서천 내부에 있는 애들 중에서만 이제 제일 강한 애들을 뽑아야 했던 거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이제 아, 네, 싸울게요 하는 애들을 뽑아야 했던 거여가지고 조금 범위가 넓어졌고 창설옥 때는 재경이라는 미친 설득의 달인이 있었고 그러고 전국에서 수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창설옥 때 정보력이 조금 더 좋았어요. 왜냐면 재경이가 있었거든요. 승훈이는 저 정도가 아니야. 승훈이가 밤티어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서천 내부에서만 승훈이의 정보력을 가지고 찾으려니까 이제 물론 강한 사람들을 모았지만 창소록 때처럼 진짜 레전드급만 모으지는 못했다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무속인 어셈블이 돼요. 이때 모인 애들이 얘네보다 더 많기는 한데요. 제가 주로 앞으로도 자주 나올 것 같은 애들 위주로만 데리고 왔어요. 얘네가 와가지고 얘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따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창소록 때 우리가 무엇을 했냐? 사실상 제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창소록 본편방을 좀 정주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술 마시기밖에 안 해요. 네, 술 마시는 거밖에 안 해요. 음, 진짜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할 일을 안 준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애들이 매번 술을 마시고 있었고요. 저는 주막이 있다는 소리를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애들이 항상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가게장 첫날부터 술을 마셨고, 그쵸. 뭔가 한 일이 많은데, 한 일이 분명 많은데 매번 술을 마셨습니다. 음. 그래서 창서로 본편마에 가가지고요. 술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검색을 하면 한 578개 정도 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창서로 스토리가 진짜 어땠냐? 술 다 빼고, 진짜 술 다 빼고 스토리가 어땠냐? 보면은 처음에 이제 희섭이가 야, 이제 다 모였으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을 하자. 근데 첫 번째로 준 일이 이제 담연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달라. 네네. 그래서 얘네가 담연궁으로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이 허락받는 과정이 왜 필요했냐면요. 무속인들을 다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게 사실상, 무협으로 치면은요, 천하통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무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천하통일을 이루겠다는 거 이거 진짜 미친 소리거든요. 사파고 정파고 상관없이 그냥 다 천하통일을 이루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신들한테 허락을 받으러 얘네가 다 다녔습니다. 인사를 올리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절대 사특한 일은 아니었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설득하러 지역신들을 둘러다녀요. 막 관심 없는 애들도 있었어요. 뭐 설문대할망은 진짜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너네 뭐 한다고? 모여서 논다고? 그래, 그래라. 뭐 시끄럽게만 굴지 마라. 뭐 이 정도. 네네. 그리고 다른 신들도 사실 좀 심드렁했는데요. 다면만 유독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신들은 인간들 일에 크게 관심 없는 신들이 많았고, 관심 있어서 조금, 아, 야, 너네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신들이 있더라도 재경이가 가가지고 레전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약한 신들 같은 경우에는 희석이가 가가지고 레전드 설득을 했어요. 약간 다른 종류의 설득일 것 같죠? 네, 맞아요. 하여튼, 네, 창수록에는 설득의 귀재가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설득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네, 담연 같은 경우에는 무력이 통하는 애도 아니고 논리가 통하는 애도 아니에요. 쟤는 진짜 흥미 위주예요. 그래서 담연이 좀 귀여워하는 애가 정명이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손리움 씨가 말하기에 정명이를 귀여워할 것 같대요. 그래서 담연이 네, 좀 귀여워하는 정명이와 좀 파릇파릇한, 다면이 자꾸 똑같은 애들 얼굴 보는 거 질린다 그래서 파릇파릇한 창서록 애들을 데려다가 다면에 퀴즈를 풀게 하고, 퀴즈는 왜 이래요네요? 다면에 문제를 풀게 하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때 조금 떡밥이 풀리기 시작해요. 이게 요괴들, 그 괴이들이 보기에 이 무속인들이 모이는 게 얼마나 위협적이겠어요. 심지어 신들한테는 허락 구하고 다니면서 저희가 님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막 이러는데 요괴들한테는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요괴를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게 맞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리다가 잠깐 까먹은 부분이 있는데, 네, 무속인들이 그때 무속 활동을 못하니까 요괴를 잡지를 않고 숨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요괴가 많이 나왔어요. 요괴랑 귀신들, 뭐 악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무속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던 상황이어서 그것 해결하려고 무이동회가 모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여가지고 너네 때려잡자고 하는 건데 뭐 너네한테 허락을 구했겠니 뭐 어땠겠니. 그래서 요괴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위협이었다. 그래서 얘네가 제대로 모여서 힘을 갖추기 전에 얘네를 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요괴들이 한 선택이 사형을 깨웁니다. 네, 사형을 깨웁니다. 네, 그래서 사형이 나왔어요. 기억량이 수작 부린 것도 맞기는 한데요. 그 친구도 뭐 이유가 딱히 다르진 않았잖아요.
요게 친구들한테 비영량이 힘을 빌려줘서 사용을 깨울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이 나와서 창서로 후반부 스토리는 이 사용들을 한 명씩, 한 놈씩 때려잡는 스토리가 나왔죠. 그리고 물론 때려잡기 전, 중, 후로 술을 마셨다. 비영랑 같은 경우에는 폐소백서 때에 나왔던 신인데요. 뿌리 비대칭으로 있고요.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고 인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요괴들의 왕이 있습니다. 나름 신이에요, 걔도. 근데 죽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애가 넷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중후로 세 번씩 마실 거 아니에요? 전중후, 전중후, 전중후로 세 번씩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벌써 12번을 술을 마셔요, 얘네가. 그러니까 사용 잡기 전에는 아, 우리 내일 큰일 있으니까 한번 마셔야지 하고 마시고 사용 잡으러 가서는 아이, 잘 먹고 싸워야지, 잘 먹고 그러면서 마시고 사용 잡고 나서는 아이, 우리 큰일 끝냈으니까 마셔야지 하고 마시고. 음, 조금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철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철에 들어가면은 오감이 비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맛보는 게 막 귀로 들리고 내가 듣고 있는 게 냄새로 맡아지고 그런데 거기에 도시락을 싸갔어요. 아니, 도철이다. 혼돈. 네, 혼돈이요. 도철은 땅이 흔들리고요. 혼돈이. 네, 거기서 도시락을 싸가서 먹습니다. 맛있게 냠냠. 그리고 고구마를 먹은 곳은 도울입니다. 도울에 갔더니 이제 회장님도 계시고 이가 애들이 뺑이를 치고 있었는데요. 네, 도울에 가가지고 갑자기 배고프다고 감자랑 고구마를 달라고 하더니 이가 친구들이 아까 오행을 다룬다고 했죠? 이가 가문원 하나를 불러서 불 피워주세요 해가지고 거기에 감자랑 고구마를 구워 먹습니다. 성준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였어요. 성준이었으면 피워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서로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사용을 다 무난하게 잡았다. 그리고 다 잡고 가서 술을 또 한 잔 찌그렸다. 찌그렸다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들이부었다. 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엔딩 날에도 술을 마셨습니다. 엔딩 스진이 술 마셔라였어요. 매번 술을 마시면서 뭐 사주풀이도 하고 진실 게임도 하고 별거 다 했습니다. 술만 마셨어. 아유, 아유, 술 냄새 난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맞아요. 그때 주막이 굉장히 유명해져가지고요. 음, 음. 네네. 그래서 지금 주작거리에서 제일 큰 주막이 거기고, 폐소벽사 때 애들이 주막 가자 해서 간 주막이 거기예요. 네, 거기가 거기입니다. 정말, 네, 아주 유명해진 주막이에요. 이 친구들이 술 마시던 곳이. 얘네가 하도 팔아줘서 유명해진 것도 있는데요. 사실상 얘네가 인식을 못했지. 얘네가 서천거리 내에서 굉장히 아이돌이었어요. 거의 사자보이즈였어요. 굉장하죠. 아니지, 얘네 때려잡는 애들이니까 사자 보이지면 안 되지. 헌트릭스였어, 얘네는. 네네네. 그래서 연예인 반영한 집으로 해가지고 주막이 많이 유명해지. 근데 사실 무당이 헌트릭스 섭외 맞지 않나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얘네가 각각 이제
이제 심심스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미래에 좀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창서록 때 어땠는지보다는 미래에 어떻게 되는지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기현 씨를 가지고 오면은 오너는 저기 있는 푸베님이십니다. 기현 씨는 심심 씨가 좀 잘 알 법한 애예요. 얘는 음, 도철구역에 카지노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철구역에는 이제 카지노가 있습니다. 네, 도철랜드가 생기고요. 관진호가 생깁니다. 관진호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철을 관리하는 일을 기현 씨가 맡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현 씨한테 조금 잘 맞는 일인 게, 기현이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나 뭐 이야기 같은 게 도는 거를 좋아하지 묶여 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도철이야말로 진짜 모든 게 돌거든요. 진짜 돌아선 안 될 것까지 도는 곳이 도철이에요. 돌아선 안 될 것이 돌다 보니 땅까지 돌고 건물도 도는 것이 도철이에요. 그래서 기현이가 적임자예요. 자, 그럼 이제 기현이 설명, 그러다 사람도 돌고 네, 맞는 말이죠. 기현이 설명 끝났고요. 이제 려미로 넘어갈게요. 예, 옆에 정명이가 있죠? 려미는 정명이랑 항상 묶여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설명이 되네요. 정명이랑 상서롭게 술 마시다가 짱친을 먹습니다. 그래서 호형호제를 하게 되고요. 둘이, 어, 네네, 장기순을 단수가 됩니다. 그쵸, 푸베는 러너죠. 그래서 려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서천 밖에 있는 애였고 무속인계랑 딱히 엮이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려민의 가문 자체에도 무술을 익히는 애들이 많지 무속인의 재능이 있는 애들은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려미 말고 거의 없었을걸요. 네. 그런 상황인데 려미가 불려오게 된 이유는 려미가 1번 유독 강했고요. 데려올 정도로 강했고요. 그리고 2번으로 려미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려민의 가문은 무속인계랑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돈이라던가 사회적으로 확실한 신분이 있었어요. 무속인계가 지금 다 숨어 살고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탈한 애들을 다시 데려오거나 이미 망해가지고 하람이 상태가 된 애들을 다시 일으키는 것보다 멀쩡한 애를 새로 데려오는 것도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싶어서 선택된 게 렴이었어요. 양반가 야르. 려미는 신분도 확실하고 돈도 적당히 있고 무력도 확실한 나름 뭐 딱히 꼴리는 곳이 없는 집이었다. 그나마 조금 안타까운 게 있다면 가끔 나오는 무속인들이 있는데 무속 사회랑 연이 없으니까 얘네의 능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려미 입장에서는 뭐 정보 얻을 겸 가면 좋지 해가지고 왔고요. 어, 사실 재경이가 정명이 보고 려미를 어떻게 잘 꼬셔가지고 서천에 안착시켜라, 청가를 서천에 안착시켜라라고 말하기는 했는데요. 진짜 이렇게 꼬실 줄은 몰랐어요, 재경이도. 이건 재경이도 예언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재경이가 정명이한테 내가 청가를 잘 설득하라고 한 거는 맞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정명이 몰라. 왜요? 잘 됐잖아요. 정명이 아무것도 몰라. 재경이 뭐 그래 잘했으니까 됐다 하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 죄송한데 이제 재경이는 조선시대 꼰대여가지고요. 저는 일단 모든 종류의 사람을 지지하고 존중하지만 재경이는 조선시대 친구이기 때문에요. 설마 남자애들끼리 사랑에 빠질 거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 된 거죠. 사람의 인식에 박힌 한계였어요. 네, 근데 안 사깁니다. 사귀지 않아요. 정정해주세요. 사귀지 않습니다. 네, 바리대기는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신가 애들이 바리대기를 이상하다고 보기는 해도 막 길겁하지 않는 게
그냥 예쁘니까 좋아하시나 보다 흐흐 하는 거지. 진짜 제가 나를 그렇게 할 생각으로 좋아한다고 생각을 못 해요. 재경이도 발이되기가 자기를 그런 눈으로 보는지는 몰라요. 그냥 예쁘니까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냥, 진짜 너무 들러붙으시네. 이러지 마세요. 이 정도. 왜 자꾸 만져요. 그래서 파리는 그냥 친구 애들한테 좀 짜증나는 상대 정도였다. 추근덕거리는 아저씨의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런 비하인드. 그러면 이제 청가는 설명이 끝났으니까, 네, 월연이 설명을 들어갈게요. 월연이가 선정이 할아버지라고 했죠. 월연이가 결혼한 친구가 이제 김가의 의약당주예요. 사실 월연이는 저점 매수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월연이의 아내인 아윤이 같은 경우에는 어, 신분상으로는 김과 직계기는 했습니다. 아성이의 사촌 동생이었으니까요. 김과 직계기는 하지만 월연이랑 아윤이 사이에서 낳은 자식은 김과 반계예요. 걔네부터 딱 반계예요. 그래서 뭐 사실 뭐 신분 적성이 좋기는 해요. 그래도 진짜 얘가 무속인으로서의 재능이 거의 없었고요. 아윤이가 무술 재능도 그다지 없었어요. 힘이 조금 좋은 편이긴 했는데 여자애들보다 무술적 재능도 없어서 아윤이는 근데 상승 욕구는 확실히 있었어요. 내가 조금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확실히 있었고 의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당시 무속 사회는 어, 의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몸이 튼튼해요, 일단. 몸이 튼튼하고 절대 고수가 된 애들은요, 신력이 알아서 상처를 어느 정도 자가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고 천명에 따라서 휘설이처럼 능력 자체가 치료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부의 의술을 익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강해서 애초에 잘 다치지도 않고, 다쳐봤자 작은 거는 금방 치료되고,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신력 가지고 치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술이 발전하지 않는데, 아이오니가 무속 사회의 일반 의술을 많이 발전시킨 시초자예요. 그러면서 신력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 아윤이가 희진이의 한 3세대 정도 미였다가 희진이도 수명을 그렇게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됐을 거다. 라는 거. 안타깝게도 세대가 너무 겹치네요. 그래서 월연이는 나중에 수신 대장이 되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국방부 장관이랑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혼했다고 봐야 될까요? 좀 적폐 가문이 시작됩니다. 이후에 섞이는 가문들도 청가도 한번 섞이고요, 얘네가. 네, 네, 이가도 섞여요. 지금 김가, 이가, 청가, 백가가 섞였어요. 그래서 이 가문은 조금 적폐 가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뒤쪽으로 가면 하가도 섞이거든요. 얘네 지금 신가만 안 섞였어요. 아니야, 하가 나중에 섞여. 신가만 안 섞였어. 다 섞입니다. 하가는 좀 후세대에 섞여요, 한번. 선점이 이후 세대예요. 그건. 네네. 그래서 개적폐 가문이 있었고, 그 다음은 이제 사나입니다. 사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우리 사나 같은 경우에는 솔가에서 왔어요. 솔비사나라고 합니다. 네, 나가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까치한테. 네, 어, 솔가 설명은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제 기억상으로는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어가지고 명문가라고 불리기보다는 인원으로 때려 밀어붙이는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솔가도 조금 반피 같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 이제 비사나가 선택돼서 오게 된 건데, 재경이 또 솔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가의 그 수많은 애들 중에 누가 올지까지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후보를 추리는 정도였는데 후보에 사나가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애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얘가 올 거고 얘가 올 거고가 다 정해져 있는데 솔가는 불확실하니까 재경이는 사나를 조금 지켜봤을 거예요. 저게 밤티인가 쓸만한가 어떤 앤가? 그래서 판단하기로 밤티는 맞았지만 쓸만했습니다. 그래서 쓰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가온담이라는 곳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심심 씨가 아는 가온의 실험실이에요. 가온고아원 그곳이 가온담입니다. 그곳의 시초의 선생님으로 일하게 됩니다. 가온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 러닝 중에 어, 류상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네. 류상이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어, 이제 류상이가 정명이랑 이렇게 좀 호영호제 하면서 친하게 지내요. 아까 하가주 했죠? 그리고 하가가 교육 담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명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애였어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누나랑 형이 무의동에 와서 일 좀 하라고 하니까 와서 일한 건데 류상이가 너가 하고 싶은 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인생 조언을 해줍니다. 류상이가 정명이한테. 그래서 정명이가 제가 하고 싶은 거요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한 며칠 뒤에 류상이한테 가가지고 저 하고 싶은 거 생겼어요 하고 말한 게 저 가온담이라는 거를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겠냐라고 류상이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가온담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냐? 그 당시 창설국 시대에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고아인데 무속 재능이 있는 애들 아니면 부모가 애가 무속 재능이 있어서 버린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명이가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류상이한테 말하니까 류상이가 그러면 자기가 전국 여기저기를 잘 돌아다니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런 애들이 있으면 데려와 가지고 한번 키워보자 해서 류상이랑 정명이가 같이 얘기를 해서 가온담이라는 곳을 세워요. 그래서 그 가온담에서 저 산하도 선생님을 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설명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우경이도 나중에는 가온담으로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온담이 원래는 백호에 있었어요. 왜냐면 가온누리 그러니까 무일동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진 곳이지만 주도한 곳이 하가였기 때문에 백호에 있다가 패소백사 때 백호가 망하면서 가온누리로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하가가 원래 좀 가온담을 관리를 했는데 하가 애들이 다 죽으면서 가온담을 관리할 애들이 없어지니까 다른 애들이 맡아서 된 게 가온담이다. 사나가 진짜 맛돌이캐였죠? 저 잠시만요. 저 고양이가 문을 긁어서
0까지는 아니었고 마이너스 몇인가 그랬을걸? 한 자릿수였어. 마이너스 3이었나? 응, 0은 없었고, 그때 주사위도 잘 나왔고, 그때 또 류상이 또 공격력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혼돈이었을 거야. 군기는 마이너스 3인가 8인가 그랬어. 하여튼. 아니, 솜님은 옆에서 왜 자꾸 다른 방송 키냐? 나가라. 심심아. 그렇게까지 열심히 쓸 필요 없어. 아니, 심심아,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 고마워. 역시 대학원생은 다르죠, 여러분?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죠? 네, 가온담까지 했네요, 가온담. 가온담 현대에 와서 어떻게 되는지 심심이도 잘 아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 가온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가온담 나중에 애들 데리고 인체 실험해요. 가온놀이는 썩었어. 네, 후손 패야 됩니다. 사나야 미안하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피명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명이 같은 경우에 지금 오너님이 안 계셔서 간략하게 설명으로 넘어가자면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렸고요. 이때 권가가 나름 명문가였는데 좀 괜찮은 명문가였는데 권가가 너무 밤티짓을 많이 했어요. 부속 사회랑 일반 사회 사이에서 자꾸 간 보고 재고 이 새끼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괴롭히고 네, 휘명이 10대였어요. 17은 어른이고 휘명이가 18인가 그랬을걸? 아닌가? 월령이랑 동갑이나 하여튼 휘명이가 그렇게 있다가 휘명이가 정신병에 오게 된 계기가 휘명이 누나 때문이거든요. 휘명이 누나가 재경이랑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가문에서는 얘가 무당이 되는 걸 바라지 않았는데 이제 자기 재능은 있고 이거를 어딘가에 쓰고 싶으니까 서천거리를 들락날락 하다가 만난 게 재경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바둑을 자주 두고요. 같이 잘 놀다가 재경이가 너네 가문 가면은 너 죽을 것 같아. 가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나는 동생이 있고 가야 된다. 부모님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거다 해서 희영이 누나가 가문으로 돌아갔는데 가문에서 애를 가둬가지고 죽여요. 정확히 말하자면 가문에서 죽인 거는 아니고요. 신병이 생겼는데 신내림을 받지 못하게 해줘요. 누를 것도 안 해주고 그냥 가둬놔요. 그래서 누나가 죽고 그 사실을 재경이가 알고 있다 보니까 재경이 또 희섭이도 애초에 권가를 무일동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쳐낼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얘네가 자꾸 간 보고 지들 앞에선 착한 척을 하니까. 근데 재경이가 세화, 그러니까 재경이 친구였던 휘명이 누나가 자기 동생을 부탁했던 게 있기 때문에 휘명이를 좀 빼오고 싶다고 희섭이한테 부탁해가지고 희섭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희명이를 한번 그래도 데려와 봅니다. 그러고 희명이를 잘 설득해서 가문에서 나와서 현무에서 일하도록 해주고요. 그러고 그 후에 권가는 전술 이희섭을 수하해서 망하게 됩니다. 휘명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았구나.
그래서 휘명이 같은 경우에는 명문가 대표로 왔지만 나중에 이쪽 가문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권가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샤추의 아이고 이거 내가 넘어가는 거 설정을 안 했네. 잠시만요. 우경이 급하게 추가하다가 아이고 프로토타입 어디가? 우경아, 우경아, 여기 있다. 넘어가, 넘어가야 돼. 됐어. 넘어가야 돼. 됐어. 네, 넘어가집니다, 이제. 제가 딱 2시간 할 것 같네요. 우경이는, 우경이는 처음에 금우경이라는 이름으로 창설하게 들어왔지만, 본명은 전우경이고요. 우경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오게 됐냐면, 우경이네 가문은 원래, 명문가를 좀 보조하는 가문이었어요. 무속인계 가문 중에서는 무속인으로 시작한 가문도 있지만 무속인들한테 은혜를 입어서 시작된 가문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찔끔찔끔 배우기도 하고 크게 재능이 없더라도 같이 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활하는 게 주작구역의 상인들이 있고요. 네, 꼭 무속인들만 서천에 있지는 않습니다. 무경이도 그런 가문 중에 하나였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하가를 모시는 가문이었는데요. 문제는 하가가 나물이라고 했죠. 하가가 마씨가 그러니까 아까 불교여서 망했다는 조선에 망했다는 가문 그 가문을 돕다가 하가 장로들이 많이 죽고요. 정명이 부모님도 죽고요. 우경이네 가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경이는 가문 규칙에 따라 일단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창설옥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정명이한테 제가 이제부터 모시겠습니다 하는데 정명이 좀 부담스러워해요. 그치만 어찌저찌 잘 화해를 하고 정명이 육아를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우경이가 이제 자기가 모실 주인이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따라다니고 막 수발들라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신 하가주 좋아해? 막 이런 오해가 있었다. 우경이는 이제 하가에 있다가 네 하가에 있다가 정명이만 계속 쫓아다닐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정명이가 그런 걸 좀 안 좋아하는 성격이고 물론 관계는 좋습니다. 둘이 친하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신가에 스문이가 태어났을 때 스문이 유모로 가요. 우경이가. 그래서 우경이가 사실상 스문이를 업어키웠습니다. 네. 우경이가 스문이 업어키웠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신가는 신가의 가문 규정상 원래는 유모를 쓰지 않고 그 직계 가족이 직접 키우는데요. 네, 그래서 승제 자식들도 직접 키웠을 거예요. 승재는 그러고 싶어 했을 거예요. 모르겠다. 하여튼 신가가 그런 방침이 있는데 문제는 승훈이가 예언가만 옆에 오면은 잠을 못 자요, 얘가. 얘가 울어 제껴요, 진짜 개예민하게. 그래가지고 재경이밖에 애를 못 돌봤어요. 걔는 예언가가 아니니까. 근데 재경이 일도 많은데 깐난쟁이 애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닌 거를 데리고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경이가 가문 규칙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다가 나 뒤지면 니네가 책임질 거냐 해서 데려온 게 우경이에요. 우경이가 승원이를 잘 키워줍니다. 그러고 승원이가 어느 정도 다 커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진 시점에 어, 그때 가온담에서 가온담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하러 가온담으로 갑니다. 아유, 우리 우경이. 우경이도 정말 잘 큰 아이예요.
아, 성별이요? 자, 잠시만요. 자, 왼쪽부터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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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입니다. 그 창소록이 역해가 2명밖에 없었어요. 네, 창소록은 하선이. 아, 다나도 있었다. 창소록이 역해가 3명이었고, 근데 다나가 잘 안 나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창소록은 솔직히 거의 남쪽 검이었어요. 남자애들이 진짜 득실득실한 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경이 빼고 다 남성으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요. 여러분 힘내세요. 20분 내로 끝내드릴게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물론 저도 그 개의 중에 한 명이지만. 네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벽 애들이랑 조금씩 엮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패벽 애들이 곧 도회록 NPC거든요. 그래서 심심씨가 여기를 제일 집중해서 봐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패벽 스토리, 패벽 애들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를 보자면요. 자, 먼저 재경이랑 승은이가, 아니, 재경이랑 승은이란다. 희섭이가 또 대화를 합니다. 신들이 우리가 꼴봤나 봐요. 다 우리를 죽이려는 것 같아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패소백서를 사실 청소록 세대부터 예측은 했었어요. 그래, 품에도 잘 가라. 심심이 미련 없이 가라고 하는 거 기웃기네. 희성이는 재경이를 진짜 200% 신뢰했기 때문에 전란이 올 거라는 거는 진짜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경이 생각에는 이 전란이 오는 게 언제일지 모르고 아마도 우리 다음 세대일 것 같은데 사람들을 최대한 잘 끌어모아서 제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회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경이는 이가한테 회장을 한번 더 하라고 해요. 근데 희섭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희섭이가 승은이한테 너보고 회장을 하라고 해요. 그 해적 후보가 이 성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희성이가 보기에 성존이는 솔직히 진짜 전쟁을 빨리 끝낼 수는 있는 애예요. 재경이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는 애인데 얘는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희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승훈이는 좀 질질 끌 수는 있어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것 같았어요. 희석이가 느끼기에는 승훈이가 더 맞다고 판단을 한 거고, 재경이는 뭐 성준이가 더 맞다고 판단을 한 거죠. 뭐가 맞았을진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승훈이를 선택한 덕분에 여러분은 살아남았습니다. 네, 아마 성준이었으면 윤희도 죽었을 거고요. 뭐 희진이 죽었을 거고요. 뭐 세훈이는 원래 죽었구나. 많이 죽었을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많이 죽었을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 혼과 형제 중에 한 명은 죽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훈이가 회장이 되었다. 그래서 승훈이는 부담감에 정병이 켜집니다. 해소벽서 때가 됐을 때. 왜냐면 승훈이는 애초에 이 친구가 메인 NPC예요, 심심씨. 이 친구는 애초에 회장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사람들을 좀 부리는 걸 기본적으로 잘 하지 못하는 성향이에요. 그러고 사람들이 죽는 것도 잘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것도 막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얘는 그냥 어떤 형식의 리더냐면 애들 얘기를 다 들어줘. 다 들어주고 가장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선택지를 찾아내서 그걸로 가는 애요. 네, 약하는 회장님이라는 얘기가 왜 있냐면 도회록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이 승훈이라는 친구 능력이 꿈을 꾸면
그 꿈이 무조건 자각몽이자 예지몽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꿈꾸는데요. 근데 모든 꿈이 예지몽이고 모든 꿈이 자각몽이다 보니까 얘가 피로에 쩔어 있어요. 불면증이 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 근데 문제는 전쟁 중에는 미래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잠을 자려고 약을 해요. 그래서 약하는 회장님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승훈이 이래서 정신병이 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재경이에요. 재경이는 승훈이의 고모입니다. 그러니까 재경이의 정확히는 사촌 오빠가 승훈이의 아빠인 건데 사실상 재경이 아버지가 승훈이 아버지를 키웠기 때문에 뭐 고모라고 보죠 그냥. 대충 고모입니다. 그래서 재경이가 승훈이한테는 다 털어놔요. 좀 후반부에 갔을 때 승훈이한테 가져줄 때쯤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들이 나를 먼저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에 순응할 생각이니까 너한테 뒤를 맡길게 하고 재경이가 갑니다. 그럼 승훈이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승훈이한테 또 정신병이 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했어요. 재경이는 자기 아이를 너무 강하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승훈이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요. 재경이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애를 많이 데리고 다녔죠. 그래서 승훈이는 많이, 네, 많이 그랬어요. 사실상 어머니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가입니다. 여러분, 하가입니다. 하가 정신병 사태를 보시죠. 자, 교각주의자 하가주인 하정명 씨가 전쟁이 났으니까 내가 나가야겠다 했는데 국악주인, 국악주의자 우리 도회록의 NPC가 될 하가 소가주 친구가 갑자기 가준이도 다녀올게요 이럽니다. 얘는 진짜 전쟁 소식 들리자마자 최전선으로 지가 가요. 가온에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요. 가서 거기 사람들 대피시키고 죽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윤희가 국악주의자 하가 소가주가 되는데요. 이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오래가지 못하냐? 윤희가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아니 윤희 정명이가 나가겠대요. 지도 나가겠대요. 그래가지고 윤희가 그러면 가주는요? 하니까 네 윤희가 가주가 됩니다. 이렇게 윤희가 가주이자 각주가 됩니다. 윤희는 사실상 가주가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각주 교육도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많이 서툴렀어요, 초반부에. 그쵸, 그쵸. 근데 윤희 입장에서는 서투른다고 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서투르면 안 되지, 지금 이 전쟁통이. 심지어 하가가 지금 나한테 달렸는데. 그래서 윤희는 할 줄 모르는 일을 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정병이 왔겠죠. 이런 와중에 문제는 청가도 같이 가겠대요. 옆집 청가주가 같이 가겠대요. 아니, 그러면 청가는 어떻게 해요? 하니까 얘가 누 청가주가 됩니다. 이 친구가 청희. 그래서 청희는 도회록 NPC로 나오지는 않지만 도회록 NPC들이랑 동세대의 친구이고 여러 가지로 맞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외워두면 좋아요. 청희도 영희의 조카입니다. 조카고 여기 죽어 있는 이 진원이와 이 진윤이와 청휘랑 이 셋이서 거의 친남매처럼 자랐어요. 옆집이어가지고요. 짝친이자 친남매처럼 자랐습니다. 그래서 얘네 이름은 다 외워두면 좋아서 제가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릴게요. 자, 맨 왼쪽부터 하정명 씨, 청렴 씨, 청휘 씨, 그리고 하진윤 씨, 하진원 씨입니다. 하진원 씨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이죠? 네, 저기 아래에 하진원 씨도 있으니까 기억해주세요.
심심스레 적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잠깐 기다리고. 누구를 패시는 거죠? 그래요. 아이고, 려마. 그렇게 됐다. 글씨 개판으로 다 적으면 어떡해. 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두 전대 가주가 죽었어요. 그래서 청희랑 진윤이가 남아가지고, 아, 그래, 우리 둘이 어떻게 백호를 잘 지켜보자 하고 있는데, 신들이, 안녕하세요. 이러고 와요. 아이고, 샷주 잘 가. 오래 버텼다, 애기. 나가가 샷주한테 안 줄. 네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었냐? 백호가 패소백서 때 서천에서 제일 처음으로 신들한테 전복되는 곳이에요. 백호가 신들 땅이 돼버려요. 이 과정에서 윤희 아빠도 죽고요. 청가에서도 좀 꽤 죽었겠죠? 그래서 이 가주들은 어떻게든 살아서 황룡으로 후퇴를 합니다. 가온담 애들은 다 살았어요. 다행히도. 뭐 죽은 애가 있었을라나? 아니야,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가온담은 많이 살았어요. 가온담을 제일 먼저 대피시켰기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백호 애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무리기 때문에 다들 후퇴하래도 후퇴를 안 해요. 아예 할 수 앞에서 지키겠대요. 니들 먼저 가래. 그래서 백호에서 많이 죽어요. 그때 이나 동생도 죽고요. 그래도 백호 친구들이 시간을 벌어준 덕분에 가온담 애들은 살고요. 좀 어린 애들도 많이 살았고, 그리고 백호 애들이 판단하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하가주의자 백호 수장인 윤이랑 이제 청가주는 삽니다. 윤희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정신병이 와요. 왜냐하면 윤희 생각에는 백호의 수장이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난 그렇게 배웠는데, 였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만류해요. 절대 안 된다. 가가지고 나중에 기약해라. 절대 안 된다. 제발 돌아가라. 이래요. 그래서 윤희도 갑니다. 여기서 비하인드를 말하자면, 윤희가 진원이보다, 그리고 정명이보다 검술에 대한 재능 자체는 제일 뛰어났어요, 윤희가. 근데 윤희는 어릴 때부터 이제 실력 알레르기도 있었고, 어릴 때는 관심이 좀 있었는데, 그 후로 관심이 쭉 이어지질 못해요. 그래서 수련을 사실상 안 합니다. 자기가 가주가 될 것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하다 했기 때문에 재능은 있어도 실력이 출중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윤희가 진짜 검수를 거의 0부터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백호에서 후퇴를 하고 이제 진짜 다 죽고 자기밖에 없는 상황에서 간절함이 생기니까 몇 년 동안 진짜 빡세게 수련해서 진원이는 뛰어넘는 수준까지는 옵니다. 그만큼 윤희가 재능은 있었어요. 노력을 미리미리 했어야지, 윤아. 그래서 얘네가 정신병이 와요, 얘네도. 네네, 검기 쓸 수가 없어요. 윤희가 검기를 쓸 줄은 아는데, 쓸 때마다 몸이 많이 망가져가지고, 검기를 못 써요. 그래서 이제 윤희는 족밥입니다. 여러분 중 누가 가서 패도 패질 수 있어요. 네, 윤희가 이제 검기를 못 써요. 패벽 끝나고부터는. 윤희가 진짜 잡밥이 됩니다. 얼마든지 패실 수 있다. 네? 아니,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렇게 애들도 전병이 오고, 김가랑 이가도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김가랑 이가 애들은 정병이 안 와. 그리고 윗세대랑 관계를 내가 잘 몰라. 손유이 얘기를 안 해줬어. 그래서 신지와 김가랑 이가는
나중에 도회록 설명할 때 그냥 인원 가지고 얘기해 줄게. 일단 얘네만 알고 있어봐. 그래서 이렇게 폐소벽서가 터지고 옛날 사람들은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가 창서록 2기 폐소벽서의 내용이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모든 강의가 끝이 났고요. 굿굿, 와, 아, 고생하셨어요. 이런 노생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지금 받겠습니다. 와,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뭐 쭉 요약을 해보았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행입니다. 질문이 없는 것까지 완벽한 강의다, 이런. 그래도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신재씨 질문 없어요? 아, 서가. 서가에 관한 것도 말해줘요. 말해주면 내가 지금 답해줄게. 네, 일단, 다른 분들은 감사합니다. 서가면 PPT 내에서는 없기 때문에 PPT는 끌게요. 신이 성격해 개팍해서 무당이 신내림 안 받으면 무당 어게 됨? 신내림을 안 받는다가 이제 신병을, 신내림을 안 받는다가 세 가지 경우가 아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1번이 그냥 흔하게 누름굿을 통해서 신을 쫓아내는 게 있고요. 그러면 신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더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딴 데 가야 돼. 그래서 누름굿을 통해서 누르는 게 1번이 있고, 그냥 신병을 생으로 버티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공 사례가 거의 없을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네, 신내림을 다른 사람이 대신 받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신을 조금 꼬드겨야죠. 님님님, 저기 더 괜찮은 그릇 있는데 저기로 가지 않으실? 나는 진짜 개크급이고 님이 나한테 와봤자 좋지 않음. 쟤한테 가는 게 좋아. 쟤한테 가면 너한테 잘해주겠대. 막 이렇게 꼬드겨.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덧센 애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 쟤한테 가야겠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상급자가 와가지고, 야, 여기 내 자리야. 비켜. 이러고 가야죠. 어떡하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방법으로 쫓아낸 게 여러분 패소백스에서 우사가 썼던 방법이잖아요. 그쵸? 방송은 종료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